글로벌 전략가들 시작합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을 토대로 국내 전략까지 같이 끌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선의 투자 백미 준비를 하는 시간인데요.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잘 나가던 뉴욕 증시가 이틀째 좀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여러 시각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세론자로 알려진 톰리가 다음 주에 증시 대규모 매도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좀 경고를 했고, 또 기술적인 분석의 달인 댄 나일스는 아직은 AI의 거품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품이 터지기 전까지는 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내놨습니다. 좀 초점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맞춰지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대규모 매도세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수급의 물줄기가 저희가 1월달, 2월달에 이제 겪었던 것에 비해서 조금 얇아질 가능성은 있다. 3월달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그 수급의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 성장주인데, 지금 성장주는 사실 AI 혁신 기대감을 기반으로 이 금리와 달러 민감도를 또 낮춰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이머징 수급도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I라는 거는 사실 생산성 혁신을 도모하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유발 없이 연착륙을 도모할 거라는 또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감을 낳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수급의 물줄기가 아시아 증시에서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본 증시 화랑 같은 경우도 보자면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그 수급 효과의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창출을 해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동력은 이제 밸류업 정책이고요. 수급 주체 중심이 되는 외국인이 인도, 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증시 전반적으로 매수세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일본 국가에 있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를 크게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 성장주와 일본 증시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에 따라서 저희가 그 주체의 그 수급의 강도가 좀 정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2월 달까지 보자면은 미국 성장주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성장주는 가치주와 상대 강도 관점에서 201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고점을 뚫지 못하고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 이제 3월 초부터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상존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20배를 넘어선 상황인데, 이게 인도의 센섹스 지수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증시의 평균 밸류에이션이 18배 수준이었으니까 사실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PER을 저희가 보자면은 부담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켠에서는 저희는 이제 3월 달에 금리와 계절성을 또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리 같은 경우를 보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사실 2월 달부터 시장이 생각했던 것 대비해서 조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물 금리가 최근엔 좀 정체된 모습이긴 하지만 3월 달 FOMC 회의에 저희가 진입하는 구간 내에서는 다시금 조금 상단 레벨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계절성을 조금 따지자면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마무리가 되는 3월 달이라든지 6월 달, 9월 달, 12월 달 이렇게 저희가 분기마다는 월별 수익률의 상승 탄력이 다소 조금 주춤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이제 건전한 조정이 3월 달에는 진입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매도까지는 아니고 수급이 좀 얇아질 가능성은 있는데 건전한 조정으로 좀 바라보시네요. 사실 미증시에서 3월에 가장 또 큰 이슈라고 한다면 이제 정치적인 이슈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미국은 또 간밤에 슈퍼 화요일을 보냈습니다. 자,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15개 주와 미국령 사무화에서 지금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슈퍼 화요일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 같네요.
크지 않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되던 바이든이 되던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에는 재정 지출이 확대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제 금리 방향성이 조금 많이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두 후보 모두 사실 이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대해서 조금 상방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보다 또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이 가시화되는 구간 내에서는 금리는 한 차례 조금 더 주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주도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또 특히 이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1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제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소득세도 39%인데 지금 33% 수준까지 인하를 하고, 법인세도 이제 친기업적인 측면이 이제 공화당 쪽은 강하기 때문에 15%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약속을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감세 정책을 조금 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트럼프 당선 시, 자 그럼 예상 시나리오와 그리고 관련해서의 봐야 할 뭐 업종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봐주실까요? 트럼프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전통적인 인프라를 좀 지지하는 후보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과거 트럼프 재임 시절에 올랐던 그 관련된 섹터들이 좀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국방이라든지 건설 이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통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인프라 투자는 맞는데 트럼프와 달리 이제 친환경에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바이든 재임 당시에 저희가 주도 역할을 했던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풍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수급이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분기점인 슈퍼화요일은 전반적으로는 뭐 증시에 큰 영향은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트럼프 대 바이든, 바이든 대 트럼프로 증시 시나리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좀 방향을 맞추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국방 쪽,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2차 전지 쪽, 좀 중점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국 증시로 좀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기대와 실망감이 또 교차로 이뤄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실망스러운 모습이 참 역력했는데요. 저희 어제 이 시간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 달 만에 모든 게 완벽한 정책이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나올 예정이고 실제로 좀 주말 사이에 국민연금과 관련한 또 가이드라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어떤 좀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게 정부 정책이라는 게 단기간에 이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 무작정 이제 저PBR 테마주를 고르기보다는요. 이 단기 급등에 따른 그 과열 부담을 경계할 수 있는 일부 종목들은 조금 속아낼 필요가 있을 거는 같고요. 이 정책에 대한 많은 예상이 이미 나왔고 이 기대감 자체가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의 정책만으로 사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얘기하기는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그 주주에게 좀 돌려줄 수 있는 어떤 그 정책 내지는 그 뭔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일본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좀 차이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 지분 구조만 보더라도 일본 대기업들은 이미 이제 뭐 기관이라든지
연기금 쪽의 지분 구조가 상당히 이제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의결권 행사라든지요, 내지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제 쉽게 용이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대기업들이 사실 이제 개인 지분 쪽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금 이슈를 대체적으로 조금 수정한다라는 방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희는 이제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강제성을 부여한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그 관련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저는 이번 정책이 수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있어서는 사실 실망감에 있어 차익 매물이 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 PBR 업종보다는 또 고 PBR 업종도 사실 이제 저희는 그 한 축에 있어서 또 나쁘지 않게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번 밸류업 정책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보면 저희가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의 강제성이 안 된다면, 부여가 안 된다면 기업들이 이제 저희가 수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익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좀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지만이 사실 이제 미국과 일본처럼 대기업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제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입장 같은 경우를 보자면 뭐 저 PBR주 물론 좋기는 하지만요. 이미 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그러니까 장부가치 평가를 인정을 받은 고 PBR 업종 중에서도 ROE 개선이 뚜렷한, 또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우수한 기업들을 속아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한국에서의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좀 강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웠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을 앞장서는 기업이 아마 마중물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국의 좀 특성상 수출이 좀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작정 저 PBR을 좀 고르는 것보다는 좀 우석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좀 전략들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국가가 사실 외생 변수에 흔들릴 가능성이 낮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익 사이클의 변동성이 결국에는 낮아져야지만이 외국인들의 2차적인 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를 하고 동시에 빚도 갚는 그 안정성이 확보된 기업들을 조금 이제 속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PBR 업종 외에도 저희가 이제 그 증시 자체가 순환매가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3월 달이라면은 이제 PBR 1배 이상을 받는 업종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 PBR 업종 2월 달에 순매수 했긴 했지만요. 네. 고 PBR 업종도 같이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관점에서 조금 살펴를 보자면은 이 투자 활동과 재무 관리가 적극적인 이 영업 활동이 이제 보다 또 적극적인 그런 기업들을 좀 살펴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헬스케어와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이런 좀 테마로 엮일 가능성이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종군 자체에 있어서도 전방산업의 회복세가 지금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두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기간 조정을 겪더라도 이게 결국엔 희소성의 이제 방어주 역할을 하게 되는 이 구간이라고 했을 때는 헬스케어와 반도체가 또 방어주 역할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수출 같은 경우를 보자면 바이오 헬스 수출이 7개월 연속 이제 증가세를 기록을 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자면 저희가 2월 달에 전년비 66%가 나왔습니다. 네.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저희 시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솜 위원님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저희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